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세제. 무심코 사용해왔던 각종 이색이 화학 아나운서예요. 제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세제가 뜻밖에도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거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심각하네. 완전히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알면 약이 되지만 모르면 독이 되는 세제의 두 얼굴. 는 화학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선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생활 속 문제점을 점검하는 SOS 실험실. 올바른 화학세제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경기도 화성시.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9년차 살림꾼 박미라 주부입니다. 아이 돌보랴 살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부의 일상인데요. 집안 청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주부. 평소에 청소 자주 하세요? 네, 아이들이 뛰어놀면 금방 어지러워지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특히 온 가족이 사용하는 욕실은 주부가 신경 써서 청소하는 공간입니다. 오지 마세요. 안 돼. 보지 마. 냄새나.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욕실 청소할 때는 가급적 가 있으라 오지 못하게 하는 편이에요. 피부에 닿으면 혹시라도 저처럼 살갗이 벗겨질까봐 아이들 피부는 더 약하잖아요. 주부가 사용하는 세제는 하이포와 염소산 나트륨. 흔히 욕실 청소와 소독에 쓰이는 염소계 표백제입니다. 다 집에 하나씩. 생각 없이 맨손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피부가 하얗게 벗겨져서 아 진짜 강하구나 독하구나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평소 고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습관 그대로 욕실을 청소했다는 주부. 이거 위험해 보여. 희석하지 않은 그렇게요? 표백제 원액이 피부에 닿아 살갗이 벗겨진 적이 있었다는데요. 실제로 표백제 용액이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거나 눈에 들어갈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염기성을 가진 물질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부와 접촉했을 때도 화학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눈에 들어갔을 때는 각막의 단백질을 녹이면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봐도 표백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백제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머리카락과 돼지고기를 표백제 원액이 담긴 비커에 넣고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약 10분 후 용액에 담긴 머리카락이 녹아버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머리카락의 단면이 마치 잘라낸 것처럼 보입니다. 원액이 닿은 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 돼지고기 역시 표백제에 닿은 부분에서 기포가 발생하며 반응을 보이는데요. 고기 어머나. 약 4시간 뒤 표면은 수분이 증발한 듯 말라 있고 살점과 세상에나. 비계 대신 단백질이 녹으며 생긴 거품이 남아 있습니다. 용액의 닿은 부분 중 대부분이 녹아서 없어졌는데요. 언뜻 보기엔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은 어떻게 될까요? 스테인리스 배관을 넣고 표백제 원액을 부은 뒤 살펴봤습니다. 스테인리스 배관은 많이 흘려버렸는데. 실험 시작 6시간 경과 후 배관이 담긴 표백제 용액이 붉게 변했는데요. 배관을 꺼내서 살펴보니 용액에 잠겨있던 부분은 부식이 진행됐습니다. 야 이거 안 돼. 검게 녹슬어버린 모습이 참혹하기까지 한데요. 만약 피부에 직접 닿는다면 어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 가정에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부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낙스에다 삼겹살을 변했더니 삼겹살이 녹았다고? 삼겹살이 녹는 건 사람 살도 녹는다는 거고. 몰랐어요. 쓰긴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독한 게 확 표시가 나서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지 될 것 같아요. 실제 표백제의 주의사항에는 용액을 희석해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약 500배까지 희석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백제를 사용하는 주부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더 좋으니까 뜨거운 물로 사용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뜨거운 물로 사용하면 더 깨끗한 기분이 들어서요. 뜨거운 물 사용하죠. 약간 뜨거운 물이 더 잘 지는 것 같아요. 청소할 땐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온수를 사용하는 행동. 역시 위험합니다. 왁스를 섞을 때에는 찬물만을 이용을 해서 염소가스가 불필요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한 염소가스가 인체에 각종 자극이나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염소계 표백제 사용 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의 원인이 되는 염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기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염소기체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사용법도 있습니다. 다른 세제하고 같이 섞어서 쓴 적이 있는데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면 기포가 올라오면서 가스 냄새가 훅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문 열고 환기시킨 다음에 그거를 버렸거든요. 좀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은 마음에 표백제에 세제를 섞어서 사용한 주부. 이게 유독 가스를 다량 발생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요? 안녕하세요. 실험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염소계 표백제 용액과 욕실 청소에 주로 쓰이는 산성세제입니다. 표백제 용액이 담긴 비커에 산성세제를 첨가해 봤는데요. 성질이 다른 두 세제가 섞이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사용했을 땐 눈에 보이지 않았던 황록색의 가스가 비커 가득 찰랑이는데요. 노란 기체는 염소 기체고요. 염소계 표백제랑 산성 세제랑 만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염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염소 기체는 어떤 성질을 가진 걸까요? 밀폐된 실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표백제와 장미꽃을 넣은 다음 지켜봤는데요. 색이 급격하게 변하며 시들기 시작합니다. 실험 시작 1시간 만에 완전히 시들어버린 장미. 하얗게 탈색이 일어나 처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얼마나 안 좋겠어요. 만약 사람이 염소기체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염소기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군이 유태인을 집단 학살할 때 사용했을 만큼 유독한 기체입니다. 더구나 낮은 농도에서도 기침을 유발할 수 있고 농도가 높아지면 화학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사용 설명서에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탁에 쓰이는 산소계 표백제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산소계 표백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냥 이렇게 비닐통 있잖아요. 그 뚜껑 닫는 거 거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뚜껑 닫아놓고 써요. 김치통 같은 거에다 용기에 있는 거에다 담았어요. 뚜껑을 닫아 놓죠? 그냥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 놓고 이렇게 한 숟갈씩 떠서 써요. 산소계 표백제를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할 경우 폭발할 위험성이 높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용량 세제의 경우 필요할 때마다 덜어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주부들이 많은데요. 저희 집도 더럽고. 가루형 산소계 표백제의 사용 주의 사항에는 분무기나 밀폐 용기에 보관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를 빨리 녹이려고 밀폐 용기에 담은 상태에서 물과 함께 보관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실험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밀폐 용기에 세제와 물을 섞어서 보관하는 상황을 가정에 살펴봤는데요. 세제가 담긴 분무기 안에서 작은 기포들이 발생합니다. 용기가 늘어나며 한껏 부풀어 오르다가 순간 진짜 위험해요. 아니에요. 굉음과 함께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산소계 표백제의 주요 성분인 과탄산 나트륨은 물과 섞을 때 발생기 산소가 다량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무기와 같은 밀폐 용기에 물과 섞어서 넣어두게 되면 산소가 많이 발생하면서 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용기가 폭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산소계 표백제는 밀폐 용기에 담은 상태로 물과 섞지 말고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할 땐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권장량에 따라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산성세제를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화학세제 사용이 걱정스럽다면 천연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 필수품인 소금과 식초만 있으면 천연 살균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식초와 소금을 2대1의 비율로 담은 후 잘 녹여주면 욕실과 주방 청소에 활용할 수 있는 살균제가 완성됩니다. 특히 청소하기 까다로운 욕실, 조금만 방치해도 타일과 틈새 구석구석 물때가 끼기 쉬운 청소 사각지대인데요. 잘 지워지나요? 키친타올이나 행주에 살균제를 충분히 적시고 청소가 필요한 곳에 올려줍니다. 10분 정도 때를 충분히 불려준 다음 타올을 이용해 남아있는 물때를 제거해주세요. 가볍게 문지르기만 했을 뿐인데 쉽게 물때가 제거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한결 깨끗해진 모습. 세제를 쓰지 않고도 몰라보게 말끔해졌네요. 저거 쓰면 되겠네요, 이제. 네,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용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세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서 가정의 청결과 안전을 지키세요.